자, 보시면 경우의 수. 일단 경우의 수는 합쳐야 될 때랑 곱해야 될 때랑 나눠야 될 때랑 세 개만 잘 구분하면 돼요. 합쳐야 될 때, 곱해야 될 때, 나눠야 될 때. 이거 세 개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조합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회전 순열도 전부 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거든. 경우의 수는 모르고 수트 있어? 수트 아직 안 봤지? 네. 일단 경우의 수는 세 가지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통 교과서에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까지밖에 안 나와 있거든.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경우들을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면 그 경우를 곱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일단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런 상황이거나 또는 이런 상황이거나 이런 상황인 케이스들을 전부 다 더해야 되는 상황일 때는 합의 법칙을 쓰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상황은 너네가 문제 풀 때 케이스 분류하잖아.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케이스 분류할 때 얘네들은 전부 다 더할 거야. 전부 다 더할 거야. 그래서 상황을 보고 각각의 경우의 수가 더해져야 되는지 곱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면 걔네들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해줄 거야. 근데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얘는 또 뭐냐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집에서 옷을 추워서 입을 거야. 근데 티셔츠가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지가 두 종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두 종류의 바지와 세 종류의 티셔츠가 있어. 근데 쌤이 하나만 입을 거야. 하나만 입을 거야? 그럼 몇 가지야? 지금 편해서 하나만 입고 하나만 입을 거야. 나 집에 혼자 있는데 왜? 다섯 가지지. 이유가 뭐야? 내가 여기서 옷을 입을 때는 그냥 옷을 하나만 입을 때는 첫 번째 윗옷만 입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아래 옷만 입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럼 하나만 입는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첫 번째 케이스의 가지수와 두 번째 케이스의 가지수를 뭐 할 거라고? 이렇게 더할 거라고. 또는의 관계니까 이것만 있거나 윗옷만 있거나 바지만 있거나 이렇게. 근데 나갈 거야. 집 안에 안 입고 나갈 거야. 나가려면 둘 다 입어야 될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입고 그 다음에 바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입을 거라고. 그래서 이럴 때는 곱할 거야. 그래서 그냥 이 상황이랑 이 상황 자체는 크게 곱이랑 합을 헷갈려 할 정도는 아마 아닐 거야. 수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확통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냥 곱하기랑 합해야 될 때가 헷갈리는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니까 얘네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목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서 똑같은 사건이 얘는 같은 경우가 반복돼서 그래서
걔네들이 다른 경우가 아닐 때 우리는 나눠줄 건데, 예를 들면 원순열이 그렇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그렇거든. 자, 보시면 세 번째만 좀 주의하시면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마. 예를 들어서 1, 2, 3을 일렬로 배열할 거야. 일렬로 배열할 거야. 그럼 뭐가 될 거냐면 3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어떻게 해서 3팩토리얼이냐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를 고르는 게 세 가지, 그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를 고르는 게 두 가지,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를 고르는 게 한 가지. 이렇게 해서 3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자 1이라는 놈이 얘가 어디에 갈지 자리를 정하는 게, 얘가 어느 자리에 갈지 정하는 게 세 가지.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들어가면 그럼 2가 여기 갈지 여기 갈지 고르는 게 두 가지. 그 다음에 3이 나머지 한 가지, 빈자리 하나를 정해야 되니까 한 가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는 거, 서진아, 자리가 숫자를 고를 때 어떤 자리를 먼저 선택하는지는 고려해야 될까? 고려하지 않아도 될까? 자, 이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갈지를 고를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채우는 거랑 여기서부터 채우는 거랑 여기서부터 채우는 건 같을까 다를까? 달라. 봐봐. 1의 자리 먼저 골라볼게. 몇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 고를게. 두 가지. 그 다음에 100의 자리 숫자 고를게. 한 가지. 한 번씩만 사용한다고 얘기하면. 그럼 이렇게 해도 6개지. 근데 앞에서부터 골라도 6개지. 가운데에서부터 골라도 6개지. 여기 세 가지, 여기 두 가지, 여기 한 가지. 이렇게. 이해돼? 자리가 숫자를 고를 때는 어떤 자리부터 고르는지는 고려해야 돼? 고려하지 않아도 돼? 고려하지 않아도 돼. 민영아, 반대로 이번엔 1, 2, 3이라는 숫자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 고를 거야. 서정아, 문 좀 닫아줘. 자, 민영아, 1이랑 2랑 3이랑 얘를 여기다가 배열할 거야. 그러면 야, 1 먼저 고르는 거랑 2 먼저 고르는 거랑 차이가 있어? 1 먼저 골라볼까? 자리? 몇 가지 자리 고를 수 있어? 3개. 2는? 3은? 그러면 반대로 2 먼저 자리 골라볼까?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3 고를까? 얘는? 그러면 자리가 숫자를 고를 때, 숫자가 자리를 고를 땐 어떤 숫자를 먼저 하는지 꼭 순서가 정해서 아무거나 먼저 해도 상관없는 거지. 이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걸 이용해서 봐봐. 목의 법칙을 이용하는 첫 번째가 회전순열인데, 내가 1, 2, 3, 4를 엿다가 이렇게 배열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원래 일렬로 배열하면 24가지잖아요. 24가지. 1, 2, 3만 할게. 1, 2, 3을 일렬로 배열하면 그리고 경우의 수 잘하려면 이 배열하는 거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하기 전까지는 이거 일일이 그냥 다 써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 이렇게 써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 6가지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를 원에다가 배열할 건데, 지금 여기를 첫 번째, 여기를 두 번째, 여기를 세 번째라고 하면 여기 1, 2, 3 이렇게 배열하는 거랑 일렬로 배열했을 때 여기가 두 번째가 1이고 세 번째가 2고 여기에 1, 2, 3 이렇게 배열하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2고 3,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건우야 지금 1, 2, 3이랑 1, 2, 3이랑 1, 2, 3을 회전해서 똑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로 보라고 얘기했을 때 같은 경우가 되는 거야?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같은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같은 배열이 몇 개씩 생겨? 3개씩 생기지. 그래서 다른 종류의 배열은 뭐밖에 없어? 1, 2, 3이랑 1, 3, 2 이렇게 나오는 배열만 서로 달라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지는 게 바로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매번 한 배열마다 같은 게 몇 개씩 생길지를 고려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4개면 원래는 4팩토리얼이야. 그래서 배열 하나를 정하면 2, 1, 3, 4 이렇게 배열할 수 있을 건데 자, 이 배열이 민경아 2, 1, 3, 4라는 배열이랑 똑같은 배열이 몇 개 있을까? 회전시키면 4가지 2, 1, 3, 4 이렇게 해도 같은 배열이고 그 다음에 2, 1, 3, 4 이렇게 해도 같은 배열이고 그 다음에 2, 1, 3, 4 이렇게 해도 같은 배열이니까 배열마다 매번 똑같이 4개가 다 똑같아지니까 우리는 얘를 4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그럼 다시 1, 2, 3을 일렬로 배열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건우야 1, 1, 3을 일렬로 배열하면 어떻게 될까? 몇 개 해? 왜 3개야? 왜야? 왜 3개야? 봐봐. 얘를 일렬로 배열하면 이렇게 6가지의 배열이 생기잖아. 근데 어느 배열이랑 똑같아지는 거야? 2가 아니라 이게 1로 바뀌면? 이 배열이랑 이 배열이 같아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배열이랑 이 배열이 같아지고 그 다음에 이 배열이랑 이 배열이 같아지지. 그럼 같아지는 배열이 한 배열마다 매번 몇 개씩 생겨? 2개씩 생기니까 이걸 3팩인데 2개 생기니까 2로 나눠서 이게 지금 목의 법칙을 사용한 거거든? 같아지는 거. 그럼 다시 1, 2, 3, 4를 일렬로 배열하면 잠깐만 1, 2, 3, 4 얘네만 배열해 1, 3, 2, 4 2, 1, 3,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24가지 나올 거야. 그거 4팩토리얼인 건 다 아니까. 이렇게. 그럼 서정아, 저거 1, 2, 3, 4 말고 1, 1, 1, 4를 일렬로 배열하면 그러면 방금 전에 24가지 이렇게 세면 몇 가지의 배열이 똑같아져 버릴 거야? 몇 가지가 똑같아질까? 2랑 3을 다 1로 고쳐봐. 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원래 다르다라고 했으면 얘네들의 자리가 바뀌어서 생기는 이 6가지의 배열이 같아짐으로써 다 같은 배열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원래대로 세면 24가지인데 그럴 때마다 한 배열마다 6개씩 똑같은 게 생길 거라고. 그래서 나누기 6 이렇게. 이해돼? 오케이?
그게 바로 목의 법칙이야, 목의 법칙. 그 다음에 조합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20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을 거야. 민영이, 서진이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20명이 있어. 거기서 반장, 부반장을 뽑으면 여기 올 수 있는 애들 20명, 여기 올 수 있는 애들 19명 해가지고 20 곱하기 19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민영이가 반장하고 서진이가 부반장하는 게 있고 서진이가 반장하고 민영이가 부반장하는 게 있어. 이게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서진아? 다른 경우잖아. 반장 부반장이니까. 근데 이 반은 특이하게 반장만 2명 이렇게 뽑을 거래. 반장만 2명 이렇게 뽑을 거래. 그럼 민경아 반장만 2번 뽑으면 이거랑 이거랑 같아져요? 어차피 같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다르다라고 생각해서 20 곱하기 19로 계산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배열이든 세빈이, 민경이, 세빈이 혹은 지우, 서윤이, 지우 이렇게 배열마다 매번 똑같이 2개씩 생기는 거 보여? 같은 게? 그래서 2로 나눠주는 거야. 이게 20C2고 20 곱하기 19는 이게 반장, 부반장이었을 때는 20P2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경우의 수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가 요놈 같은 경우가 반복되면 몇 개의 배열이 똑같아지는지를 찾아서 그래서 그걸로 나누어 주는 거 이거 하는 게 제일 지금 처음 경우의 수 배웠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수녀부터 보면 우리가 매번 같은 배열이 몇 개 나오는지 세는 게 귀찮아서 예를 들어 이거 좀 1, 2, 3, 4, 5, 6, 7, 8을 여기 안 칠 거야. 그러면 원래는 8팩토리얼 해가지고 1, 2, 3, 4, 5, 1, 2, 3, 5, 4, 7, 8, 6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칠 수가 있겠지? 근데 이거랑 같은 배열이 몇 개 있는지를 찾으려면 그러면 이거랑 같은 배열 번호가 몇 개 있냐? 회전시켰을 때 똑같은 배열? 봐봐. 저렇게 똑똑한 건우도 얘 같은 배열이 몇 개 있는지 한눈에 안 보이잖아. 그래서 같은 이 배열이랑 똑같은 배열이 1 적어도 한 쌤 정도는 돼야 아니면 혜림이가 똘똘하니까 혜림이 정도? 서정이도 머리는 짱 좋은데? 서정아 이 배열이 이 빨간색 배열이랑 이 노란색 배열이 돌리면 똑같은 거 보여? 오케이? 2개밖에 없거든? 그래서 2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8개를 다 배열하지 않고 우리가 분명히 어떤 자리에다가 8개의 숫자를 이렇게 배열할 땐 하나하나의 숫자가 자리를 선택해서 가도 된다고 했고 자리가 숫자를 골라도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면 이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걔가 먼저 들어가는 자리가 회전시켰을 때 다른 게 몇 개 있는지를 판단할 거야. 하나만 가지고 할 거야. 8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준호가 여기 먼저 앉을 거야. 네. 그러면 준호가 앉았을 때 구분되는 자리는 총 몇 자리 있을까? 구분되는 자리요? 다른 자리. 4자리. 4자리. 준호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똑같을 거야. 돌리면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똑같을 거고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똑같을 거야. 그래서 회전순열에서는 같은 것들은 제껴.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버려.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버려. 그래서 이 안에서만 정해. 총 4자리 이렇게.
그러면 봐. 이제 여자애들 7명이 준호랑 같이 앉을 건데 누가 봐도 준호랑 같이 앉기가 싫잖아. 여기 자리가 인기가 없을 거야. 피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서진아, 준호가 앉는 순간 얘 때문에 이 7개의 자리는 전부 다 다른 자리가 될 거야. 오케이? 준호랑 가까운 자리, 극혐인 자리, 명당, 제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자리, 이렇게. 그래서 7개의 자리에 7명을 집어넣을 거니까 7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돼. 이 원리로 다 풀 건데 예를 들어 2번 회전시켜도 이 안이 합동이야. 그럼 서정이를 먼저 안 칠 거야. 서정이가 고를 수 있는 건 서정아 8개야? 구분되는 자리가 몇 개 있을까? 서정이가 앉았을 때 서로 다른 자리. 2개. 너는 이해돼? 왜 2개야?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랑 여기 앉을 때는 돌리면 다 똑같고 여기 또한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2가지. 2가지. 그래서 서정이가 이 둘 중에 어디든 이렇게 앉고 나면 그러면 이제 핫한 자리들, 핫하지 않은 자리들 7자리가 전부 다 구분되니까 7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원순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순열은 혹은 회전순열은 무조건 한 명을 이용해 고정시키고 나서 이걸 고정화시킨다고 얘기하거든? 전부 다 한 사람이 앉고 나면 더 이상 이제 회전체가 아니게 되는 상황을 보통 고정화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을 먼저 앉히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남는 자리에 남는 사람 편하게 팩토리얼로 마무리하시면 된다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럼 다시 건우야 이거 정사각형이야. 얘는 어떻게 됐구나. 건우가 앉았을 때 구분되는 자리 몇 자리 있을까? 4자리. 4변이 모두 똑같지 않아 건우야? 그러면 변을 하나만 고르는 게 의미가 있겠지. 여기 고르나 여기 고르나 여기 고르나 여기 고르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몇 자리 있어? 건우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자리. 그리고 나서 7팩토리얼 마무리. 이렇게. 이해돼? 근데 이걸 처음에 말했던 무게법칙을 사용해서 풀면 1, 2, 5, 6, 7, 8, 4, 3 이거랑 1, 2, 5, 6, 7, 8, 4, 3 이거랑 1, 2, 5, 6, 7, 8, 4, 3 이거랑 1, 2, 5, 6, 7, 8, 4, 3 이렇게. 내가 편하게 배열을 하시면 한 배열마다 같은 경우가 4개씩 생기니까 4로 나눠서 2 곱하기 7팩토리얼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이거보다 한 사람으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남는 자리에 남는 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할 거라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예제 1번이랑 유제 1번이랑 유제 2번 풀어보세요.
뭐 이거 지금 그거 첫 번째 예제적 풀어봤어. 이제 뭐냐? 응? 응. 원준열 뭐? 아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회전순열은 하나 고정하시고 푸시라고. 회전순열은 하나 고정하셔서 푸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배열하는 방법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기호로 n 파이 r이라 적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보통 경우의 수 셀 때는 파이라는 기호는 잘 안 쓸 거고 그냥 바로 지수로 표현할 거야. 여기서 어려운 거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 A, B, C, D 네 학생이 놀러를 갔다. 이렇게 숙소가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잡아놨을 때 투숙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빈 방이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그러면 소정아, 답은 3파이 4. A라는 사람이 101호에 갈지 102호에 갈지 103호에 갈지 결정하고, B라는 사람도 101호에 갈지 102호에 갈지 103호에 갈지 결정하고, 얘도 결정, 얘도 결정. 이렇게. 그래서 3의 4승. 근데 이걸 기호로 쓰면 3파이 4로 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편지가 세 종류의 편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체통이 A, B, C, D 우체통이 이렇게 있어. 편지를 붙이는 방법의 수. 같은 우체통에다가 붙여도 괜찮다. 혜림아 어떻게 돼? 4의 세제곱. 이 차이만 구분할 줄 알면 되는데, 도연아 이거 구분하는 거는 쉬워? 오케이? 민정아 이거 구분하는 건 쉬워? 어떻게 한 거야? 구분을 어떻게 해? 둘 다 서로 다른데? 같은 데다 넣을 수 있다. 같은 데다가 넣어도 된다고 한 게 바로 선택의 대상이 되는 거니까 앞에. 같은 방을 골라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고르는 거니까 이게 앞에. 오케이? 앞뒤 구분하는 것만 잘하면 되는데, 중복순위는 다른 건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민경아 조금 더 어렵게 해볼까 그러면? 자, 이렇게 투숙할 건데 빈 방이 있으면 안 된대 이거는.
일단 빈방 있어도 괜찮다고 하면 전체 경우에서 어떻게 돼? 3의 5제곱 잘했어. 빈방이 있어도 된다고 하면 A라는 사람 3가지, B라는 사람 3가지, 셈이다 이거야. 앞뒤 누구나 괜찮아? 아니라. 그럼 셈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빈방 없었으면 좋겠다. 빈방 있을 때를 빼요. 그러면 방 하나에 전부 다 투숙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지? 3가지. 방 2개만 정해가지고 전부 다 투숙하는 경우는 몇 개일까? 일단 뭘 정해? 방 2개 결정해 불러? 3C. 그 다음에 그 방들만 고를 거야. 2의 5제곱 끝인가?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이게 중복순열의 여사건. 왜 마이너스 2예요? 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해 빨리. 방이 네. 1개에 투숙하는 거고 이게 방 2개에 투숙하는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먼저 101, 103 뭐 두 개. 네. 아니. 왜 2개 빼는지 이해돼? 건우야 왜 2개 빼게? 그렇지. 내가 지금 케이스를 어떤 케이스와 어떤 케이스를 빼주고 있어? 한 방에 들어가는 케이스랑 두 방에 들어가는 케이스를 빼주고 있잖아? 네. 그러면 내가 편하게 A, B, C, D가 얘네 둘로 고르면 그러면 얘 101, 얘 101, 얘 103, 얘 101, 얘 103 이런 케이스도 있고 얘 103, 얘 103, 얘 103, 얘 103, 얘 103 이렇게 고를 수도 있겠지. 방 2개 중에 방 2개 중에서 A, B, C, D가 고르면 네. 오케이? 근데 나는 지금 두 방은 꽉 차 있는 경우를 지금 제외해주고 싶은 거 아니야? 네. 한 방 다 고르는 건 이미 제외했었으니까 민영아 왜 2개 빼는지 이해돼? 그래서 자꾸 이 상황을 처음에 확률을 잘 알려면 내가 지금 2파이 5를 했어. 그 기호로 표현하는 건 1도 안 중요해. 2파이 5라고 쓰는 건 1도 안 중요하거든. 이걸 3파이 5라고 쓰는 건 정말 하나도 안 중요한데 대신 3의 5승 하면 어떤 경우들이 서로 다르게 정리가 되는지를 서진아 정확하게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A가 101, 뭐 B가 102, C는 101, D는 103, E는 102.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렇게 해서 얘가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 그리고 얘도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 3가지 이렇게. 그래서 3의 5승. 근데 그렇게 고르면 분명히 애들이 빈방이 생기게 고를 수도 있잖아. 내가 고를 수 있는 모든 전경우를 다 생각한 거니까. 그러면 한 방을 다 골라버리면 어떻게 지를 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방 안에서 두 방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경우를 뺀 거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또 한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둘 중에 하나를 편하게 고른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이게 중복순열의 여사건. 그래서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애들 해보면 N이랑 R이랑 구분하는 걸 좀 어려워해. 뭐가 앞이고 뭐가 뒤인지를 좀 어려워해. 3파이 5주 5파이 3인지 이거 헷갈려 하거든. 근데 구분하는 건 그냥 국어 잘하면 되는 거야. 선택의 대상. 이 앞이 선택의 대상. 얘가 선택 횟수. 사람들이 어느 방에 들어갈지 고른다고 했으니까 방 중에 고르고, 편지를 우체통에 보낸다고 했으니까 편지 중에 고르고. A, B, C. 그 다음에 또 반장 선거를 하는데 후보가 3명 이렇게 나왔어. 10명이서 기명투표를 할 거야. 기명투표라는 건 투표용지에 이름을 써서 투표하는 거야. 구민영이가 A를 뽑았습니다. B를 뽑았습니다. C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김서진이가
뭐 B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서진아 이거 어떻게 돼? 가지수? 30점. 이해돼? 그래서 중복순열은 이 알게가 이렇게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고 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고 얘도 서로 다르고 얘도 서로 다르면 일단 이게 순열이야, 순열. 아까 10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것도 순열이야, 순열. 왜? 2명 뽑을 건데 그 둘이 서로 다른 직책이니까. 근데 보통 교과서에서는 뽑아서 배열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배열을 빼버리고 둘 다 서로 다르면 일단 순열. 엔게좀 알게를 뽑아. 야 이거 중복을 어용이야. 둘 다 서로 다르면 일단 순열. 근데 같은 것을 뽑아도 괜찮으면 중복순열. 같은 걸 뽑으면 안 되면 그냥 순열. 이렇게. 중복 유무에 따라서 순열과 중복순열이 나뉘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거 뽑아도 된다는 말 있으면 중복을 붙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따지는 일은 둘 다 서로 다르면 순열 얘는 다른데 얘는 같으면 조합. 아까 반장 2명 뽑는 거 조합. 오케이? 근데 그래서 순열이랑 조합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선택의 대상은 둘 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고를 거야. 예를 들면 똑같은 세 개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공 고르는 방법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을까? 공을 고르는 방법에서 공 하나를 고르는 방법에서 한 가지. 이게 똑같은 공 3개면 경우의 수는 서로 다른 경우들을 세는 거잖아.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세는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이걸 하나 뽑는 거랑 이걸 하나 뽑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은 다 서로 똑같을 거야. 그래서 이게 똑같은 데서 무언가를 뽑는 건 어차피 한 가지라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중복조합이 편해질 거거든. 중복조합이 편해질 거거든. 예를 들어 그런데 원우야 이 똑같은 6개의 1 중에서 2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 한 가지. 그런데 여기서 지어가 2개 고르는 방법에서 6시 여기서 예를 들어 이렇게 2개를 골라도 이렇게 2개를 고르는 경우와 같은 경우고 이해돼?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똑같은 거 2개라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2개를 고르는 경우와 이렇게 2개를 고르는 게 다른 경우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고. 첫 번째 건 종류가 똑같아서. 똑같았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볼펜 10개를 서로 다른 3사람한테 나누어 줄 건데 걔네들이 적어도 하나의 볼펜씩은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그냥 하나씩 줄 거야. 하나씩 줘도 되는 이유는 똑같은 볼펜이니까요. 어차피 뭘 주든지 간에 어차피 똑같잖아. 그러니까 하나씩 줘버려. 그럼 남는 7개만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걸 고민할 때는 몇 개씩 줄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지 무엇을 줄지를 결정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무엇을 줄지까지 결정하는 게 순열이고 똑같으면 몇 개씩 줄지만 결정하면 되면 그게 조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선택의 대상은 무조건 서로 달라야 되는 건 그래서 네 가지 기호가 나오잖아. NPR, NCR, NHR, NPIR, NHR 이렇게까지 해서 네 가지 경우가 나오잖아. 이 네 가지 경우 모두 N은 서로 다른 걸 대상으로 하는 거야. 서로 다른 걸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선택하고 나서 이게 지금 N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R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면 내가 서로 다른 알개를 뽑는다고 얘기하면 반장 부반장 뽑는 게 서로 다른 알개를 뽑는 거야. 근데 서로 같은 알개를 뽑는다고 얘기하면 반장 2명 뽑는다고 얘기하는 게 서로 같은 걸 2개 뽑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다르면 순열, 같으면 조합. 이런 상황. 그럼 이거 한번 봐봐. 쌤이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를 갈 건데 인사를 드리러 갈 거야. 배, 사과, 딸기, 감, 귤. 그래서 이 5가지의 과일 중에서 3개를 사갈 거거든. 3개를 사갈 거거든. 그랬을 때 그 3개를 사서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는 방법이랑 그 3개를 예쁘게 이런 류의 포장지에 담아가지고 가는 방법의 수가 민경아 어떻게 달라? 3개가 다른 거니까. 이렇게 생긴 상자에 집어넣어서 갈 거야. 문제를 못 왜 자, 죽여도 선생님이 여자친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5개의 과일 종류 중에서 3가지의 과일만 사가지고 가는 경우의 수인데 첫 번째는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는 경우의 수, 두 번째는 포장지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는 경우의 수. C사고 B사고. 이 차이. 왜? 여기는 그냥 봉투에 담아갈 거니까 뭐가 들어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돼. 근데 여기서는 뭐까지도 고려하셔야 돼? 담는 방법까지도 고려하셔야 돼. 그래서 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어떻게 더 해석할 수 있냐면 순서가 존재한다 또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로 구분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서로 같은. 그리고 얘는 구분이 가능하다. 얘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어. 그래서 순열인지 조합인지에 대한 판단이 겁나 중요한데 순열인지 조합인지에 대한 판단이 겁나 중요한데 순열은 어차피 얘는 똑같아. 순열이든 조합이든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을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을 건데 A, B, C한테 똑같은 연필 5자로 나눠주는 거랑 이렇게 서로 다른 못 봐줬어? 서로 다른 연필 5자로 나눠주는 거랑 이게 경우가 다르다고. 그러면 얘는 다른 건 뭐야? 얘는 5개가 다 똑같으니까 조합이고 얘는 순열이. 근데 중복 순열은 그냥 이렇게 가세요. 그러면 연두색 볼펜은 누구한테 줄지가 3가지, 노란색도 3가지, 3가지니까 그냥 3에 5승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줄여서 이제 그냥 3H5라고 쓸 거야.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으로 이용해서 5개 뽑는 경우의 수야. 이걸 3H5라고 쓸 거야. 그럼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려줄게. 여기에다가 이제 중복 유무에 따라서
그래서 얘가 NPR, 얘가 NCR, 얘가 NPR, 얘가 NHR. NPR은 N의 R제곱. 이렇게 네 개만 하면 끝이야. 경우에서 그냥 끝나는 이게 다야 전체. 이게 그냥 전체 다야. 자, 그랬을 때, 아이씨, 이제 이거까지 수능 특강 다 줘버려가지고 뭐야? 두 번째가 무순열이야? 아니면 같은 거 짓는 순열이야? 네, 저 패드 있어요. 아 그래? 뭐 수능 특강 파일 있어? 네, 패드 있어요. 중복 순열이지. 자, 일단 서로 다른 4개의 구수를 A, B, C, D에 남김없이 받는다. 서로 똑같은 4개의 구수를 A, B, C, D에 남김없이 받는다. 근데 같은 상자에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고 했고, 같은 상자를 골라도 된다는 말을 왜 안 해줬을까? 남김없이 나누어서 넣는다고 얘기하는 거에 같은 걸 골라도 된다는 게 전제로 깔려있나 보네. 건우야, 이거 몇 가지? 일단 전체 경우에서 5 첫 번째 거 5의 4제곱. 서정아, 뒤에 거 몇 가지? 같은 거 골라도 돼. 뭐 같은 거예요? 이건 공 4개가 같은 거야. 같은 상자 골라도 돼. 소연아, 이거 몇 가지? 어서 A, B, C, D, E한테 똑같은 공 4개 넣는 방법에서 모르네. 지우야, 몇 가지? 5H4 5파이4 5H4 5개 중에서 고를 거고 중복 후용한다고 했고 얘가 다르면 수열이고 같은 조합이라니까 뭐드냐 서정아. 수열적으로 구분하는 거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된다고? 자, 근데 문제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A랑 B에 들어가는 구술의 개수의 합과 CD에 들어가는 구술의 개수의 합이 서로 같았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A, B에 2개 들어가고 CD에 2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는 거야. 2개씩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럼 여기에 들어갈 2개를 고릅시다. 다시. 왜? 빨리. 몇 번이에요? 저거 예제 2번. 아, 예제 2번? A와 B에 들어갈 구술 먼저 고릅시다. 사시 4개 중에 2개 고릅시다. 그런 다음에 걔 어디에 들어갈지 결정합시다. 얘 제곱. 그리고 나머지 2개도 어떻게 갈지 결정할 거니까 계속 곱할 거야. 그럼 나머지 2개 남았을 거 아니야? 내가 고르고 남은 나머지 걔네들이 어디에 들어갈지 결정합시다.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 수 있겠어, 민영아? 이 정도는? 왜? 말해봐. 그냥 국어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국어가 딸리는 것 같아요. 알아.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국어가 딸리는 것 같아요. 왜? 서로 다른 4개의 구슬을 5개 상자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두 상자 A, B에 들어가는 개수의 합과 CD에 들어가는 개수의 합이 서로 같았으면 좋겠다. 4개를 5개 상자에 집어넣는데 여기에 2개 넣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2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가 몇 가지 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야. 상황은 이해돼?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들어갈 구슬이 뭘지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상자에 들어갈지 결정하고. 이해돼? 이렇게 2개가 이쪽에 들어갈지 이렇게 2개가 이쪽에 들어갈지 이렇게 2개가 이쪽에 들어갈지 결정하는 게 지금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의 수.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골랐어.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여기 넣을까. 그럼 두 개가 남았지. 얘는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여기 갈까 이렇게 되는 거. 이해돼? 자,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오늘 수능 특강에 한 강의 유제가 3개밖에 없나. 얼마나 복받았냐. 자, 라스트 순열 중에 자, 첫 번째 다시 회전 순열 하나 고정시키라고 했어. 그럼 이제 회전체 아니야. 두 번째 중복 순열. 중복 순열은 반드시 중복 조합이랑 구분하셔야 돼. 달라야 된다 그래서 R이 다른. 얘는 R이 같은. 순서 있음. 순서 없음. 그 다음에 구분 됨, 구분 가능, 구분 안 됨. 그러면 이건 중복 순열. 계산 어떻게 한다고? n파이 r이라고 적고 n의 r제곱으로 계산한다고. 근데 n이랑 r이랑 애새끼들 많이 헷갈려 하니까 이거랑 이것만 구분 좀 조심하라고. 얘가 뽑는 대상, 이게 횟수.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야, 준호야, 내가 녹화를 눌렀니? 네. 고마워. 뭐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아까 했듯이 그 학통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경우의 수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구조적 동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 원판이 있었잖아요. 원판 이렇게 4개 위아래로 이렇게 깐다고. 이렇게 까는 거랑 원판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어차피 구조 똑같은 거 아니야?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이오는 거랑 위에서부터 아래로 채우는 거랑 어차피 똑같지. 그래서 남자 셋 여자 셋 짝 찍는 방법이랑 이렇게 세워놓고서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에서 3팩 이렇게 하나, 여자애들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거기 남자애들 위에다가 얹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세 자리에 남자 1, 남자 2, 남자 3 이렇게 하는 거나 어차피 똑같이 3팩토리얼이잖아. 이게 구조가 다 똑같아. 똑같은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건 어차피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쉬운 구조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제일 쉬운 구조로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해.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세려고 하면 셀 수 있겠지. 1, 1, 2, 3을 일렬로 배열한다고 얘기하면 이거 경우의 수 세면 되지. 근데 과연 내가 아는 것 중에 민경아 무엇이랑 연결시켜야 기본진 수준인지 알아? 왜 이렇게 잘해? 뭐랑 연결시켜야 쉽게 얘 방법을 구할 수 있을까가 포인트인 거거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고. 얘 그냥 다르다고 생각하면 섭격 아닌가? 그래서 얘를 다르다고 놓고서 일렬로 배열 한번 해볼까? 그럼 한 배열마다 똑같은 게 몇 개 나올까?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거든? 이렇게 두 개가 매번 이렇게 두 개가 매번 겹칠 거라고. 그래서 뭐만 해주면 된다? 반으로 나눠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해돼? 근데 같은 것이 3개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럼 얘네 셋 순서 바뀌어봐야 어차피 다 똑같은 걸 거라고. 나 그냥 제 편하게 배열하면 4개를 일렬로 배열할 거니까 4팩토리얼인데 얘네들 순서 바뀌어서 생기는 경우들이 모두 다 같으니까. 그래서 3개가 2가 맨 앞으로 나오고 3개가 뒤로 가는 이 경우는 다르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가. 다르다고 봤으면 이게 6개로 나오는데 같다고 하니까 지금 이게 전부 다 한 배열마다 6개씩이 매번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뭘로 나눈다? 3팩토리얼. 순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다 같은 경우가 되니까. 즉 얘네들의 순서가 없다라고 읽어도 되고, 얘네들은 순서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 얘랑 똑같은 말이 순서가 정해진 수녀. 순서가 정해진 수녀. 자, 그러면 A, B, 1, 2, 3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건우야, A, B, 1, 2, 3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아니다. 혜림이 놀래야겠다. 혜림아, A, B, 1, 2, 3을 순서대로 배열할 거야. 근데 숫자는 지들끼리 순서가 정해져 있대.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이거? 끝? 크기 순으로 나온대. 크기 순으로 나온대. 이거 틀렸는데 혹시 아는 사람? 이거 내신에 나온 적 있었었는데 옛날에 선생님 강남에 있을 때. 개치사야. 정규가 한 3명 맞았다고 그러는데. 크기 순으로 나온대. 곱하기. 정답. 개치사하지. 크기 순으로 나온대. 그러면 큰 것부터 나와도 되고 작은 것부터 나와도 되니까 이게 이거였어. 진짜 웬만한 애들 다 틀렸거든. 근데 이거 보자마자 자 이제 쉽게 바꿀게. 숫자는 큰 순서대로 나온다. 숫자는 큰 순서대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얘 서로 다른 5개라고 생각해서 5팩토리얼이라고 쓰면 지금 이렇게 원래 6개를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 게 5팩토리얼인데, 근데 이것 중에 가능한 게 뭐밖에 없다고?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6개 또는 얘네들 순서가 6개가 하나밖에 없다고. 민영아 이렇게. 건우야 이해되냐? 근데 건우야, 그러면 처음부터 얘를 어차피 큰 순서대로 나오면 얘네들은 순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구조를 바꿔도 되겠다. 어차피 순서 111 저렇게 나오면 쟤네들 순서 111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이해돼?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것들은 같은 것으로 보고 푸시는 게 훨씬 편할 거야. 그리고 그러려면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푼다? 전체를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배열하는데, 같은 것들은 순서가 없어서 걔네들 순서를 삭제해 주겠다. 이렇게. 마치 5C32 543 이렇게 하는데 순서 없잖아. 그래서 3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이게 순서 삭제해 주는 건데, 다 순서가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뭐랑 똑같냐면 조합이랑 똑같아지는데, 자 이걸 2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볼게. 자, 얘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렬로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다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이 똑같으니까 순서 없고, 얘네 셋이 똑같으니까 순서 없고, 이렇게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둔 거야. 근데 세팅을 다시 해볼게. 5자리 숫자니까 얘네 둘 어디 들어갈지만 결정하면 끝나겠다. 이 5개 중에서 2개만 딱 골라. 뭐 이렇게 골라. 그래서 얘네를 1로.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뭘 거야? 2일 거잖아. 한 가지지. 이거랑 지금 같다고. 그러면 얘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였지? 5, 4, 2, 1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리고 이거 3팩 날리면 5, 4,
2, 1 똑같은 상황 되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실은 조합이랑 연결이 돼. 조합이랑 연결이 돼. 순서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대표적인 문제가 최단 경로 문제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 방법에서 그러면 오른쪽으로 5칸 위로 3칸 가는 게 최단 경로야. 근데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경로랑 이렇게 가는 경로는 당연히 다를 거야. 경우가 다른 경우잖아. 그래서 얘를 1열로 배열하시게 되면 그러면 나오는 별마다 경로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얘를 푸는 방법은 800 나누기 500 300 이건데 근데 서진아 이거 봐 이거 8C3이라고 써도 되냐? 내가 총 8번 갈 건데 언제 올라갈지를 결정하자. 이렇게. 그럼 어차피 5번은 다 오른쪽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8C3이라고 풀어도 되고 800 나누기 500 300이라고 풀어도 되고 그래서 뭘 외워두셔야 되냐면 내신 중요하신 분들이니까 저기 수화에서 배웠던 건데 아마 다 까먹었을 거라서 이거는 꼭 좀 외워두셔야 된다. 언제 필요하시냐면 방정식이나 부등식 증명 경우의 수 셀 때는 저렇게 안 할 거야. 그냥 52라고 하면 5, 4, 2, 1 해서 10까지 할 거야. 경우의 수는 이거 10까지 이렇게 풀 거야. 500, 300, 200 이렇게 안 할 거야. 이거 아니고 대신 방정식 풀거나 부등식 풀거나 혹은 증명해야 될 때 그래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뭐 배우냐면 NCR, NCR 플러스 위에 있는 두 숫자 더하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가운데 밑에 있는 거 된다는 게 n 플러스 1c r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얘 증명 간단하게 해보면 n팩, r팩, n-r팩, n팩, r 플러스 1팩, n-r-1팩 통분하면 여기다가 r 플러스 1 곱할 거야. r 플러스 1팩토리얼 되게 여기다는 n-r 곱할 거야. n-r 팩 되게 그래서 분모는 r 플러스 1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분자는 n팩으로 묶어서 r 플러스 1 n-r 이렇게 되고 그래서 얘가 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정리하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 r 플러스 1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렇게 그럼 이게 바로 n 플러스 1c r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이거 조합은 이렇게 둘이 더해서 얘 되면 조합으로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둘이 더해가지고 n 플러스 1 되잖아. 그럼 이거 n 플러스 1c r 플러스 1이나 n 플러스 1c n-r이라고 바꿔도 괜찮아. 어차피 이거에서 이거 빼면 n 플러스 1c r 플러스 1 이렇게 될 테니까 이렇게 111, 2, 2, 3, 3 중에서 1, 2, 3이 각각 적어도 하나씩 포함되도록 5개를 택K별로 나열해서 만든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1, 2, 3은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야 함. 그러면 2개 추가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 있어 서정아? 1, 2, 1, 3, 2, 3. 정답 1, 1 하고 1, 2 하고 1, 3 이렇게까지 가능하겠다. 케이스 분류하시죠. 소진이 이거 세 가지 경우 찾는 건 그렇게 안 어렵지. 이렇게 하나 썼어. 나머지 4개 중에서 추가됐을 때 서로 다른 경우가 1, 2 2, 3도 있네.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거 배열하면 500 나누기 3팩이고 이거 배열하면 500 나누기 2팩이고 이거 배열하면 500 나누기 2팩이고 이거 배열해도 500 나누기 2팩이고. 그래서 같은 경우들은 곱하기 처리해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이 세 가지 경우는 같은 게 2번씩 나오는구나. 얘만 같은 게 3번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한 가지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마무리. 그 다음에 중복조합. 자, 서로 다른 랭게 중에서 중복을 이용해서 알게 뽑는 경우의 수.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신속항원을 받았는데 난 그래서 오늘부터 중하면 되나? 일주일 집에서 수업하면 되나? 하고 개인적인가 하고 신속항원을 받았는데 용성이냐. 까비. 윤조처럼 무증상으로 한 일주일 지냈으면 얼마나 좋니? 그치? 쌤 이미 한 번 걸리셨어서 안 걸리시지 않을까? 야, 뭐 4번까지 걸린 사람들인데? 코로나 걸리고, 진짜 역대급 오미크론 걸리고, 뭐 스텔스 오미크론 걸리고, 뭐 이렇게 각가지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에 다 걸린 사람, 그리고 똑같은 거 2번 걸린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면역이 몇 개월 지나면 없어진대? 쌤 뻥뻥 하시니까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좀 쉴 수 있잖아. 일주일 진짜 합법적으로 중수업 너네 중수업 싫어하는데 합법적으로 화가 안 나오고 집에서 이렇게 룰루랄라 할 수 있잖아. 까비. 혹시 모르니까 내일 한 번 더 가서 받아봐. 그리고 왜 PCR 안 해줘? 젊은 사람들은 PCR 그거 가서 오기만 해주나? 안 해주지. 양성. 그거 있어야 된대. 키트나 그거 아니면 의사소견서 받아가야 돼. 의사 선생님한테 소견서 써달라고 해당 보냈구나. 근데 써달라면 써주던데. 그래? 내가 너무 착했네. 신속항원도 음성인데 PCR 양성 나오기도 한다는 거인 것 같던데. 저 그랬어. 자, 여보세요. 목 아픈데. 이거 목 아프면 무조건 아니야? 그래서 목 아프면 무조건 아니야? 목 아프면 솔직히. 거의 무조건이라고 들었는데. 이씨. 그거 이거 그래서 일단 이거 계산은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계산하는지 알려줄 건데 그게 이제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1, 2, 3 중에서 중복도형에서 4개 뽑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써줄게. 일만 3개, 1 2개, 2 1개,
1, 2개, 3, 1개. 그 다음에 1, 1개, 2, 2개. 지금 이것만 지금 서로 다른 경우의 수거든? 그래서 근데 내가 이렇게 써주면 애들이 오지랖에 이렇게 111, 112, 113 이렇게 써주면 선생님 211은요? 121은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게 아니야. 지금 뽑기만 한다고 했잖아. 1만 3번 뽑는 거, 1 2번, 2 1번 뽑는 거 배열은 안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1, 1, 2나 1, 2, 1이나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그래서 일부러 지금 너네 안 헷갈리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귀찮아 죽겠는데. 이렇게 쓰면 꼭 개소리 해. 이게 뭐야? 1, 2 이렇게 쓰잖아? 그럼 2, 1, 2는요? 2, 1은요? 아이씨, 뭐 뽑기만 한다고 했다니까 지금? 몇 개씩 뽑을지만 결정한다고 얘기했잖아. 중고포형에서 뽑는다고 했으니까 1 뽑을래, 2 뽑을래, 3 뽑을래, 얘 몇 개, 얘 몇 개, 얘 몇 개 뽑을래 그것만 구분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해했으면 그냥 이렇게 쓸게. 그래서 이거 다 써주면 4개 뽑는다며. 3개 뽑을게. 그러면 111, 112, 113, 그 다음에 122, 123, 그 다음에 133, 222, 223, 233, 333까지 해서 총 10가지 경우 나오거든 이렇게. 그걸 다시 써주면 1, 3개, 2, 3개. 뭐라고 써야 빠르게 쓸 수 있을까? 얘만 3개, 얘만 3개, 얘만 3개. 그 다음에 하나씩.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따가 썼으면 좋겠는데. 얘 2개, 얘 1개, 얘 1개, 얘 2개, 얘 1개, 얘 1개. 얘 1개, 얘 2개, 얘 1개, 얘 1개, 얘 하나, 얘 2개. 얘 하나, 얘 2개, 얘 1개, 얘 하나, 얘 1개, 얘 2개. 이렇게 해서 10가지인 거거든. 이해돼? 그래서 중복조합은 제발 부탁이니 다른 거는 필요 없고 몇 개씩 뽑을지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중복조합의 상황이 좀 쉽게 이해가 될 거거든. 몇 개씩, 몇 개씩, 몇 개씩. 얘 몇 개, 몇 개, 몇 개. 이렇게. 근데 이걸 지금처럼 직접 세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한번 구조를 바꿔볼게. 어떻게 쓸 거냐면 내가 1, 2, 3을 다 뽑아가지고 총 3개 뽑을 거잖아. 그래서 1이랑 2랑 3이 구분될 수 있게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해 줄 거야. 칸막이를 설치해 줄 거야. 그런 다음에 이 똑같은 공 3개를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공 3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여기 1만 3개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이 여기 하나 들어가고 여기 2개 들어가잖아. 그럼 1 하나, 3 2개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들어가면 1 하나, 2 하나, 3 하나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만 3개 이렇게 들어가면 2만 3개 나왔어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얘네들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공은 다 1을 취급해 줄 거고 두 번째 들어있는 공은 2, 세 번째 들어있는 공은 3 취급해 줄 거야. 그럼 얘 배열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얘랑 일치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5팩 나누기 3팩 2팩이지? 그럼 얘가 뭐랑 똑같냐면 5C2나 5C3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3H3은 5C3이랑 똑같아.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둘이 더한 다음에 1을 빼, 그 다음에 C로 바꾼 다음에 3이라고 쓰면 돼. 혹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도 되는데 봐. 뒤에 있는 2개를 다른 거 취급할 거야. 총 똑같은 게 2개 더 나올 수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5개 중에 3개 고릅니다. 이렇게 풀어도 돼. 5개 중에 3개 골라요 라고 이렇게. 그래서 같아질 수 있는 이 새끼들을 다른 거 취급해서 그러면 총 같아질 수 있는 것들이 2개 더 있으니까 같아지는 숫자를 서로 다른 숫자 2개라고 이렇게 잡으면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 뽑는 경우가 될 거야.
예를 들어 내가 5개 중에서 2, 3 땡을 이렇게 뽑았잖아? 그러면 얘는 3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2, 땡, 세모 이렇게 뽑았잖아? 그럼 얘는 2, 2라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1, 2, 세모를 이렇게 뽑았잖아? 그러면 얘는 2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 뒤에 나올 수 있는 숫자. 그래서 그러면 1, 2 그리고 1, 2 동그라미를 뽑잖아? 그럼 밑에는 1, 1, 2 이렇게 뽑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래서 5개 중에 3개 고르는 모든 방법의 수라고 생각해도 좋고. 근데 중요한 건 자, 이제 중복조합이 메인이야, 메인.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 얘 똑같은 일이 이렇게 10개 있어. 얘 몇 개 받고 얘 몇 개 받고 얘 몇 개 받을지 결정할 거야. 3의 70.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10제곱이야. 그럼 얘 전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항을 구하래. 항이 달라지려면 얘 6개, 얘 4개 뽑으면 x 6제곱, y 4제곱이라는 항이 되겠지. 얘 3개, 얘 7개 뽑으면 x 3제곱, z 7제곱이라는 항이 될 거야. 그럼 얘네 합쳐가지고 총 몇 개 뽑으면 되는 거야? 10개 뽑으면 되는 거야. 3의 70. A, B, C 후보가 있어. 10명이 무기명 투표할 거래. 무기명 투표. 아까 기명했잖아. 무기명으로 투표하면 투표용지가 다 10개가 똑같기 때문에 A 후보가 몇 표 받을지, B 후보가 몇 표 받을지, C 후보가 몇 표 받을지만 결정하면 돼. 3의 70. 이해돼? 그 다음에 하나 3의 70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엄청 많은데 사과, 배, 귤 과일 이렇게 3종류 있어. 집에 10개의 과일을 사갈 거래. 봉투에 담아서 3의 70.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자, 얘 가지고 조금만 더 놀아볼게. 1, 2, 3, 4, 5, 6, 7, 8, 9, 10 1, 2, 3으로 가는 함수래. 근데 x1이 x2보다 작으면 fx1이 fx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이게 3h 10이거든. 자, 왜 그런지 잘 봐봐. 이 부등호가 가리키는 게 조합이야, 조합. 왜냐면 순서가 결정돼 있다는 거야. 크기 순으로 쓰라는 소리거든, 무조건. 그리고 이건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건 중복을 뜻해, 중복. 그래서 합쳐서 중복조합이거든. 무슨 상황이냐면 얘가 어찌됐건 화살표를 하나씩 이렇게 보낼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6개 받고 얘가 3개 받고 얘가 하나를 받잖아? 그럼 이 6개는 전부 다 얘한테 갈 거고 얘 3개는 얘한테 갈 거고 얘만 얘한테 가는 이런 상황으로 함수가 결정이 돼. 몇 개씩 뽑을지만 정하면 끝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다시 1, 2, 3, 4, 5가 1, 2, 3, 4한테 가는 함수야. 근데 F1, F2, F3, F4 이거 이걸 만족시킨대. 1이랑 2랑 3이랑 4랑 5 화살표의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너네가 해야 될 건 뭐야? 순서는 정해졌으니까 얘가 몇 개 받고 얘가 몇 개 받고 얘가 몇 개 받고 얘가 몇 개 받을지만 결정하면 돼. 총 5개 중에서 4의 7 이렇게. 그러면 얘 2번, 얘 빵번, 얘 3번, 얘 빵번 이렇게 받는다고 얘기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얘한테 갈 거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얘한테 가는 단조중간 함수가 될 거야. 그럼 몇 개씩 받는지가 달라짐에 따라 함수가 달라지는 거지. 그것만 결정하면 돼.
그래서 얘도 중복조합이야. 그래서 중복조합의 상황은 엄청 많고, 그러면 얘 x가 1 이상, y가 2 이상, z가 3 이상, 이렇게 이런 해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 똑같은 10개가 이렇게 있다고. 얘한테 하나를 줄 건데 얘가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한테는 무조건 하나 받아야 되는데, 너 어차피 10개 똑같으니까 뭘 주든지 간에 똑같잖아? 아무거나 골라서 하나 줘.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얘는 2 이상이래. 2개 받을 거래. 얘는 3 이상이래. 3개 받을 거래. 그럼 몇 개만 더 주면 돼? 4개만 더 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근데 보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도 알아. 이거 단조중 함수인데 지금 구조가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거든? 단조중 함수긴 한데 공역과 치역이 같았으면 좋겠대. 즉 얘네들이 화살표를 꼭 한 벌씩은 받았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거든? 어려운데 이거. 원래는 3H10인데 그러면 10빵빵, 91빵, 18, 19빵, 010빵 이런 류의 해가 모두 다 나오는 거지. 몇 개씩 받을지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꼭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나씩은 받아야 된다고. 7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자연수의, 이거 자연수의 구하라는 거랑 이거 공역과 치역이 같은 단조증 함수랑 똑같아. 구조가 이해돼? 그래서 중복조합이 개땡큰 게 뭐냐면 중복조합에서 적어도 문제는 이게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뭘 줘도 똑같거든. 그래서 적어도 문제는 그냥 깔고 시작하면 돼. 그냥 깔고 시작하면 돼. 이렇게 5분밖에 안 나오네. 5분 쉬었다가 시험지 풀이하면서 지금 기본적인 내용들은 얘기를 했으니까 시험지 풀이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줄게요. 15분부터 시작합시다. 내신할 때 기록이 학통책? 학통 시너지 교과서 시너지를 일단은 절반이 풀었거든요. 모르는 거 질문해. 그러면은 저는 학교에서 들을 때 풀어오고 모르는 거 시험지. 쌤이 내주는 숙제 하면서 이거 따로. 근데 그건 지금 못 받았어요. 시험지? 이거 멈춰도 돼요? 이거를 다 숙제로 풀어왔어야 되는데.
약간 지식이 있는데 없는 도 매력권처럼 하루는 진동하고 뭐 하루는 프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프리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하루는 자이스토리, 하루는 대충. 근데 어차피 자이스토리 지금 CD까지 숙제였어서 다음 주부터는 교재 포커스로 날 거야.